치매에 걸리면 성격이나 행동 등이 바뀔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행동 심리 증상은 망상, 환각, 불안 초조, 우울증, 공격성 증가, 수면 장애, 배회, 음식 거부 또는 폭식, 그리고 부적절한 성적 충동 표현 등이 나타납니다.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생활이나 행동 특징이 있는데요. 젊은 치매 환자가 급증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치매가 늘어난 건가요? 국내 젊은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2009년에 약 1만 7천 명 수준에서 2019년 약 6만 3천 명 수준으로 10년 만에 3.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젊은 치매도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 혈관 치매와 전두척두엽 치매가 흔합니다. 하지만 젊은 치매는 노년층 치매와 달리 유전적 요인, 알코올성 치매, 외상, 염증성 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노인병이라고 하지만 젊은 세대에도 많아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예전보다 진단 기술이 향상됐고 또 인식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젊은 나이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패턴이 변했는데요. 수면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운동이 부족하고 서구식 식생활을 하는 젊은 층에 더 강하게 작용해서 치매 발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사질환, 당뇨, 비만,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이 젊은 연령대에도 증가하기 때문에 뇌혈관 및 인지기능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등으로 생활 리듬이 붕괴하였고 다양한 사회생활을 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뇌가 균형 있게 발달되지 못하는 디지털 치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흔한데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코티솔이 증가해서 해마와 전두엽이 위축되고 시냅스 소실을 통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5가지 원인으로 젊은 세대의 젊은 치매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방향 감각에 문제가 생기면 알츠하이머 치매를 의심해 보라고 하던데 관련이 있나요? 예, 관련이 있습니다. 시공간 능력은 주변 환경이나 물체의 위치, 거리, 방향 또는 공간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알츠하이머 병에서는 초기에 기억을 담당하는 척두엽의 해마와 함께 후방의 두정엽과 전두엽 연합 영역이 서서히 위축됩니다. 해마는 공간을 기억하고 후두엽은 물체의 형태, 색, 시각적 정보를 해석하고 두정엽은 공간 감각, 거리 판단, 시공간 등을 통합하여 보이는 공간의 방향 감각과 지형 인식이 생기게 되고 그 공간이 익숙한 공간이 되면은 경로를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위가 손상되면은 보는 것은 가능한데 공간 속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를 시공간 실인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위가 빨리 망가지는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치매 잘 걸리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생활이나 행동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체적 활동을 또는 정신적 활동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고립,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세 번째는 대사증후군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이며 네 번째는 수면 문제가 있거나 다섯 번째 식사가 불균형하거나 불규칙하거나 여섯 번째 스트레스가 많거나 일곱 번째 흡연이나 음주 등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신체 활동 부족은 평소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머리로 피가 덜 통하고 인지 자극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치매가 되기 쉽고요. 두 번째, 사회적 고립이 있으면은 머리를 자극하는 일이 적어지기 때문에 치매가 되기 쉽고요. 세 번째, 대사증후군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은 내 심혈관 질환, 뇌혈관이 나빠지면서 치매가 되기 쉽고요. 네 번째, 수면이 부족하면은
베타 아밀로이드 청소가 부족해지고 이런 문제로 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되기가 쉽고요. 다섯 번째, 균형이 잡히지 않는 식사를 하게 되면은 뇌의 영양이 부족한 상태나 영양 언밸런스로 인해서 뇌가 빨리 약해지게 되고, 여섯 번째, 스트레스가 가다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해마와 전두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치매가 되기 쉽고요. 흡연과 음주는 당연히 뇌를 못 살게 굴기 때문에 치매가 되기 쉽습니다. 치매 걸린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치매에 걸리면 성격이나 행동 등이 바뀔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행동 심리 증상은 망상, 환각, 불안 초조, 우울증, 공격성 증가, 수면 장애, 배회, 음식 거부 또는 폭식, 그리고 부적절한 성적 충동 표현 등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망상인데요. 가장 흔한 심리 증상이고 대표적으로 물건을 훔쳐갔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 집에 가야 한다 같은 피해 망상이나 착각이 많습니다. 두 번째 흔한 증상으로 환각이 있습니다. 특히 레비소체 치매에서 두드러지고 시각적 환각, 흙끝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낯선 사람이 방 안에 있다, 벌레가 기어다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세 번째는 불안 초조인데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반복적으로 가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낯선 환경, 입원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우울증이나 무의지증인데요. 식사를 안 하거나 말이 줄고 외출에 흥미가 없고 표정이 굳어가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면서 노인성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가 잘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안절부절하거나 공격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욕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하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원인은 대체로 불안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낯선 환경,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소음이 있는 경우에 잘 생깁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장애입니다. 밤에 자주 깨고 새벽에 돌아다니고 낮잠을 오래 자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고 해마와 시상하부의 수면 리듬 조절 기능이 떨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일곱 번째는 배회입니다. 집에 가야 한다거나 일하러 가야 한다는 이유로 밖을 나서는 경우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머릿속에 작용하기 때문에 현실보다는 과거의 기억으로 기억 혼돈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음식을 거부하거나 폭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식사 자체를 잊거나 음식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거나 이상한 걸 먹는 식행동 구분이 어려운 식행동 장애도 나타납니다. 아홉 번째는 성적 행동 변화인데 일부 환자에서는 성적 충동이 증가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치매 환자의 행동심리 증상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심리 증상은 치매 환자에게 나타나는 흔한 증상인데요. 배회, 망상, 분노와 폭언, 밥을 먹고 또 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나 정서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기능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말로 설득하기보다는 감정으로 안정시키는 언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행동 심리 증상에 대처하는 핵심은 가족이 짧고 단순한 문장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표정과 목소리는 따뜻한 톤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가족의 말투가 부드러워지면 환자의 뇌파도 안정이 되고 공격적인 행동도 감소하게 됩니다. 가족의 언어가 약입니다. 첫째,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집을 나가는 것이죠. 집을 나가는 이유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인데요. 기억이 끊겨서 지금 밤인지 낮인지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집에 가야겠다는 본능적 불안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여기가 집인데 어디로 가시려 합니까? 라고 강하게 인식시키러 가면은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 말보다는 부드럽게 지금은 밤이라 문이 닫혔고 차가 끊겼어요. 여기는 자도 되는
안전한 곳이에요. 내일 아침에 갑시다. 이런 식으로 안심시키는 언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도둑망상에 대한 대처인데요. 찾는 물건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곳에 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억으로는 분명히 이 자리에 두었는데 없어진 것은 남이 훔쳐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가족이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라고 바로 반박하면 당신의 생각으로는 당신이 옳기 때문에 더 흥분하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랬구나. 그래서 속상하셨죠? 같이 찾아볼까요? 이 문장은 논쟁을 멈추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공감 언어가 됩니다. 세 번째, 분노와 폭언인데요. 분노나 폭언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불안해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맞받아치면 환자의 뇌는 스트레스 회로가 폭발합니다. 이럴 때는 5초간 침묵하고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어국을 하거나 화난 원인이 잘못되었더라도 먼저 인정하고 달래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 밥을 먹고 또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억력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뇌의 시간 감각이 약해졌기 때문에 밥을 먹고 또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까 드렸잖아요 라는 말은 금지어입니다. 대신 조금 이따 드릴게요, 곧 드릴 거예요,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시간 정보를 반복적으로 주면 불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강조하면 누구나 치매가 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답이 아닙니다. 주관적 인지 저하가 되면 치매 예방 노력 외에도 뇌세포 재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보다 머리가 많이 나빠졌다는 느낌이 들면 치매 예방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만 뇌세포 재활 치료를 받으세요. 치매가 되면 MRI에 보이는 음영은 크게 나빠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상처럼 보이는 MRI 음영 속에 좀비 뇌세포가 아주 많이 들어있고 나머지 뇌세포도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되는데 70년 정도 걸리도 초기에서 치매가 말기로 가는 데는 한 5년에서 7년이면 말기로 갑니다. 이렇게 빨리 나빠지는 이유는 MRI가 정상에 가깝게 보여도 그 속에는 좀비 뇌세포가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경도 인지장애 MRI는 거의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MRI 속에 좀비 뇌세포가 많고 활력이 떨어진 뇌세포가 많기 때문에 좀비 뇌세포는 재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경도 인지장애일 때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치료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면 주관적 인지 저하일 때 치료를 받는 것이 답입니다.